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성의 조세 전문위원 박재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호중 님입니다. 어제 제가 친한 동생이랑 술자리에서 그 친한 동생이 경북 예고 출신이라서 김호중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호중 님 이야기를 하다가 김호중 님 관련해서 한번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또 체크팩트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호중 씨 소속사 생각엔터의 이광득 대표님이 왜 저렇게까지 김호중 씨를 감싸는지 그거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생각엔터의 이광득 대표는 28%를 소유한 주주입니다. 또 그 주주에는 개그맨 정찬우 씨도 있고요. 아마 이광득 대표님이 SBS 코미디언 출신이다 보니 정찬우 씨와 SBS 미디어넷 투자도 이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각엔터의 주 사업은 광고, 공연, 음반 제작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제가 재무를 보았을 때는 광고랑 공연이 아마 주 사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주석에 보면은 특수관계 사업체가 좀 나오는데 아마 공연에 필요한 스튜디오 대여, 제작, 영상 제작, 광고 제작까지 이제 외주를 주어서 특수관계 법인끼리 이제 자체적으로 다 해먹지 않나, 그런 조금 이제 추측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주식회사 스튜디오 MNC의 지분을 60억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근데 60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분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서 스튜디오 MNC가 어떤 회사인지 감사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태영건설과 관련이 있는 TY홀딩스에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은지라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고 확장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차피 생각엔터의 이광득 대표님이 왜 그 많은 소속 연예인 중에 유독 김호중 씨만 그렇게 감쌌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메인이니 본론으로 넘어가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22년 대비 23년 매출은 줄었습니다. 23년 용역 매출, 콘서트 매출이 되겠죠. 179억, 18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 김호중 씨의 3개월 콘서트 수입이 최소 120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180억 중에 김호중 씨 콘서트 비용, 3개월치 콘서트 비용 120억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누가 먹여 살리고 있죠? 왜 대표가 김호중 씨를 그렇게 안고 가는지 답이 나오죠. 광고비도 총 7억 9천인데 김호중 씨 모델료가 1년 기준으로 2억이고 행사비가 건당 3, 4곡에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사실 재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시더라도 매출액에서 김호중 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23년 전체 용역 매출 180억 중에 이 180억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관련한 비용이 얼마냐? 그건 용역 매출 원가가 135억 정도인데, 주석에서 살펴보면은 135억 매출 중에 급여 등으로 나가는 비용 합계가 2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00억 이상은 지급 수수료나 외주비로 나갔다라는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특수관계 이제 스튜디오 회사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100억 이상의 비용을 외주를 특수관계 회사에게 주었다면은 특수관계 회사도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다가 되겠죠. 자, 뭐 어차피 비용이 전체 비용 중에 실제 남았는 거는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확실한 거는 180억 매출 중에 135억 정도의 비용이 나갔고, 그 중에 45억의 매출 총이익을 발생시켰다. 45억 매출 총이익 발생한 데 대해서 이제 이거는 비용 다 나가고 나서 그만큼 이제 남았는 금액이죠. 그렇기에 이제 이 45억 매출의 김호중 씨의 기여도가 상당하다. 이거는 재무를 보았을 때 이제 확인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정말 또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먼저 현금성 자산이 22년 94억에서 23년도 말 16억으로 78억이 줄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는데도 23년도에 돈을 많이 썼다는 말이 되겠죠. 이 돈을 어디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금융자산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곳이 앞전에 설명드린 태영건설과 관련이 있는 TY홀딩스 계열 스튜디오 MNC의 주식을 인수한 데 6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여금 70억, 정확히 말해서 70억 8,500만원, 정기 22년도 말에 37억 5천에서 33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즉 23년도에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33억을 빌려줬다는 말인데, 법인 통장에서 이만큼의 돈을 다 한 사람이 다 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33억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라는 말이 되는데, 통상의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손을 많이 대는데 여기는 카카오랑 SBS까지 투자가 들어와 있으니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 손대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법인의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주주들의 허락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주주들도 인정을 할 만큼 생각엔터에 막대한 기여를 한 분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재무상에 전속계약금이 4억 8천에서 23년도 상각이 된 뒤 기말 잔액이 1억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광덕 대표님이 왜 김호중 씨에게 목숨을 걸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출액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목숨 거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전속계약금이 잔액이 1억 1,600만 원이 되었다라는 말은 먼저 전속계약금을 김호중 씨를 땡겨올 때 선지급했겠죠. 선지급한 전속계약금이 가액이 앵꼬가 나고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각엔터와 김호중 씨의 계약기간도 곧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그냥 따로 톤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광덕 대표가 김호중 씨의 음주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이광덕 대표는 김호중 씨의 목줄을 잡는 게 됩니다. 안 그래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김호중 씨가 아따마 내 덕에 회사 먹고 사는데 계약 조건 좀 팍팍 올려줘 있어,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이광덕 대표의 계획대로 잘 해결이 되었다면은 반대로 김호중 씨에게 호중아 계약서에 서명해야지, 요즘 회사가 어렵네, 네가 이해 좀 해라,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망상에 빠져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재무상 근거에 왜 이광덕 대표가 김호중 씨의 무리하게 콘서트를 강행했는지 재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콘서트 등 수익 금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는데 23년도 말 선수금 잔액이 125억입니다. 콘서트 취소하면 법적으로 선수금을 환불해 줘야 되겠죠. 이 회사 지급할 여력 있나요? 없습니다. 왜죠? 23년도에 여태 지금까지 벌었던 돈 스튜디오 MNC에 다 때려박았죠. 그리고 또 누가 회사 돈 33억 빌려갔죠. 거기다 부동산 담보대출 갚는다고 38억까지 썼습니다. 즉 회사에 지금 유동성이 없습니다. 결론이 나왔죠. 생각엔터가 김호중 씨 콘서트를 취소할 경우 법적으로 환불해줘야 되는 선수금이 10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미 회사에서는 돈을 투자하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돈 잔치를 23년도에 다 끝낸 시점이라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불금을 환불 못 해주면 어떻게 되죠? 회사 망하는 거죠. 이 부분은 주주들과도 다 합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김호중 씨 음주 이슈가 있는데 굳이 콘서트를 강행해서 외부적으로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런 내부 의견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이때 이제 이광덕 대표님이나 경영진 차원에서 지금 콘서트 강행 안 하면은 100억대는 부채를 누가 갚아줄 겁니까? 콘서트 강행해야 됩니다. 안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이렇게 돼서 콘서트 그냥 강행했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생각엔터의 매출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23년도에 돈잔치를 해서 콘서트 취소하면은 환불해줘야 되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가 총대 메고 이런 사달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김호중 씨도 그대로 따라갔던 거고요. 오늘 체크 팩트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기성의 조세 전문위원 박재영 세무사였습니다.